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힘들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쯤이 제일 의욕 만땅일 때 아닌가요, 그죠? 월요일 날은 그랬죠, 근데. 예, 근데 이제 4일쯤 되니까 또 이게 또 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 4일 동안 일제 수업을 들어보니까 우리 앞에 선생님, 예, 어떠세요? 할만하세요? 아니면 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됩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처음에 기초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3시간, 4시간씩 앉아 있는 게 힘들 거예요. 아마 2시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다음 쉬고 나면 막 좀 그렇죠. 예. 그래서 7주 동안은 딴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 좀 연습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끔가다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그냥 수업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무리해도 돼요. 여러분.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5월 달까지는 민계공 위주로 좀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뭐 중공세라고 말을 하죠.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암기 과목에 가깝고 양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럼 요건 약간 좀 밀어놨다가 한 5월이나 6월쯤 되면 그때쯤 시작을 해야지. 자, 선생님 5월 여기 앉아 계시면 어쩔 수 없어. 예. 5월, 6월 되면은 시간이 더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더 없을까요? 예? 없어요, 더 진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세요. 처음에는 좀 민계공 위주로 좀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되면 좀 해야지. 아, 그때 가면 시간이 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 지금 이제 초창기 때 공법이란 민법을 잡아두고 그거 안 잡혀요. 예, 예. 미리 잡아두고 뭘 하겠다. 1년에 해도 안 잡힙니다. 그건 어차피.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냥 6과목이다 생각하고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 제일 베스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공부하다 보면은 6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로 밀리는 게 뭐예요? 세법, 세법. 예. 근데 여러분 오픈하게 되면은 제일 유용한 것도 아이러니하게 세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손님이 와요. 그럼 맨 먼저 뭘 물어보겠어요? 팔라고 할 때. 예, 이거 세금 얼마 나올까? 이걸 먼저 물어보죠. 아, 이게 무슨 뭐 어디 이거보다는 처음 먼저 물어보는 게 세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이제 요거 위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험 그 16문제 범위가 좀 약간 그 뭐랄까 그 비중이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 등한시하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같이 좀 해주세요. 아 진짜로 이건 그동안은 사실은 약간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올해부터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예, 그냥 같이 하셔야 돼요. 자 대신에 여러분 40문제짜리하고 16문제 나오는 거 아세요? 예? 아 몰랐어요? 아 잠깐 시험 과목이랑 그거 알죠 다? 예, 1차 과목 각각 40문제씩인데 마지막에 우리 이제 2차 시험에 이제 2교시죠 2교시가 어제 이거 설명 안 드렸나? 했을 것 같은데 예, 공시법 먼저 자 공시법 근데 공시법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지적법이 있고 우리 이제 지적법이 있고 자, 하나가 또 뭐예요? 등기법이 있습니다. 등기법. 지적법하고 등기법 중에서는 뭐가 어려울까요? 등기법이 어려워요, 실은. 지적법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니까 2차 과목에 조금 약간 호프다. 여기선 점수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중개사법하고 사실은 지적법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12문제. 자, 이것도 12문제. 자, 그다음에 이제 세법이에요. 예, 이제 부동산 세법이죠. 자, 세법. 자, 요게 이제 16문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이 한 시간에 요거를 50분 동안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문제인데 50분 동안 시험 보는데 짜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문제, 12문제, 16문제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뒤로 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사. 자, 더더군다나 세법 같은 경우에는 1차 과목도 아니고 2차 과목, 2차 1교시도 아니고 2차 2교시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예습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예습 바라지도 않고 일단은 출석 잘하시고 결석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그날 배운 거 좀 복습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되면 다음 주에 올 때 그 전에 했던 거 한 번 정도 더 해주시고 그러시면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마음이 조급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거 7주 과정을 들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봤대. 하나도 안 풀린대. 왜 그러냐? 왜 그러긴 당연히 안 풀리죠. 여러분 똑같은 과정을 지금 이게 2달 과정 정도씩 돼 있는데 한 7번 내지는 그렇게 좀 반복을 할 겁니다. 그 정도 반복함으로써 쌓여가는 거지. 여러분 2달 수업 다 듣고서 기출 문제 다 풀리면 여러분들은 이걸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딴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더 높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까먹는 게 당연해요.
7주 과정 지나봤자 당연히 복습 안 하고 하면 10% 20%도 생각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망각함으로써 여러분 그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 부으면 빠지잖아요. 그거 빠지기 전에 붓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세법 등한시하 말고 하고 그냥 같이 하자. 그리고 예습은 필요 없다. 출석은 필수다. 그리고 복습도 그 정도만 그냥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이게. 어제 사실은 김민석 교수님을 잠깐 뵀어요, 저녁에. 근데 잠깐 뵀었는데 계속 저 앞에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했다며요. 거기다 들었어. 그래서 예,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말씀했을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해. 지금은 당장 여러분들 서로 모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는데 조금 이제 안면도 트고 저 사람의 행동이 좀 드러나고 하다 보면은 싸운 일인데 제일 많이 싸우는 건 자리예요, 자리. 자리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내가 여기 앉아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어떤 딴 사람이 앉아 있네. 여러분 이거 지정석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공부해야만 잘 된다. 비켜라.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게 그런 거 갖고 좀 싸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답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심 조금 지나다 보면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대답을 열심히 잘해요. 나는 모르겠어. 거기에 대한 무슨 질투 같은 게 있어서 신경 쓰니까 대답 크게 하지 마시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대답은 가급적 크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틀리면 어때요? 틀려가지고 오히려 대답 크게 했을 때 약간 좀 이렇게 얼굴 빨개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절대로 안 까먹어요. 오히려 대답을 크게 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선생님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가 훨씬 좋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이건 뭐죠? 라고 하는데 조용해.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냐고 모르고 이거 또 설명하고 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답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알았죠? 네. 좋습니다. 자, 혹시 2차만 하시는 분? 2차 하시는 분, 동차 하시는 분, 동차하고 분들이 훨씬 이제 많습니다. 이제 동차하고 2차하고 와닿는 느낌 자체는 훨씬 다를 거예요. 6과목을 공부하는 거하고 4과목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좀 차이는 좀 있죠, 아무래도. 자, 근데 특히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한번 해봤다 이거요. 해보니까 약간 나쁘게 말하면 약간 건방을 떠시는 거고, 좀 좋게 말하면 좀 자신감이 있는 건데 우리 말을 안 듣고 안 따라와 이게 문제는요. 수업은 들어오는데 나름대로 이제 뭐 생략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방법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게 지금은 내 과목이니까 조금 부담이 덜한데 나중에 되면 이게 부담이 돼요. 이것 떨어지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1차든 2차든 간에 자 꾸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말하는 대로 하면은 됩니다. 1년 동안만 버티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도는 10월 26일 날 시험입니다. 그때까지 잘 따라올 수 있죠? 다시 한번 있죠? 네, 그러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더위를 되게 많이 타요. 그래서 1년 내내 거의 아마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틀게요. 더위를 많이 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목이 뚱뚱해서지. 뚱뚱해서 그래요. 보기에는 별로 안 뚱뚱해 보이죠? 전형적인 마른 비만입니다. 배가 사실 이것도 다 잠그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끝나면 한 12시 반? 너무 좋죠? 좋아요? 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질문 지금은 질문이 없겠지만은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그 학습 질문 하는데 아시죠? 거기다가 이제 기탄 없이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거 왜 회전이 돼? 자, 질문 답변란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학원 다니면서 좋은 점이 뭐예요? 바로 와서 이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좋죠. 괜히 이런 거 물어보면 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건 좀 약간 좀 얘기하기 창피한데 오세요 그냥 초창기 때는. 자 대신에 이제 기초 과정에서 할 만한 질문을 나중에 10월달에 하고 왔다. 이런 경우는 제가 좀 뭐라고 합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지금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자 단 개인적인 세법 상담은 안 받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학습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답해드리는데 제가 어디에 집이 있고 뭐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거는 학습 질문이랑 관계 없다 보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모든 거에 대해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건 세금이 안 나옵니다라고
그것만 가지고서 알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모든 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 네가 세금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요것 때문에 실무에 관련된 거는 안 합니다. 여러분. 학습 질문은 얼마든지 좋아요. 얼마든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똑똑 뚫긴 다음에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대신에 불이 꺼 있으면 제가 자고 있는 거니까 그때는 좀 그렇고. 자, 됐죠? 자, 질문. 없죠? 자, 이제 오늘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예,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교재를 프린트 갖고 와야 되는데 프린트 안 가져오시면 갖고 오세요 지금. 있어야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작년만 하더라도 처음에 그냥 세금이란 이런 것입니다라고부터 시작을 했더니 너무 어려워 합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요걸 좀 마련을 해봤어요. 요거를죠. 처음에.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요걸 위주로 할 건데 요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 좀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거는 좀 하나의 사례로서 머릿속에 넣어두고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하여튼 참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그냥 시험 삼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뭐예요? 그 인생 걸고 하는 거죠. 진짜 인생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제2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거 시작하신 건 잘하신 거고 이왕 시작하시니까 열심히 잘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해도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상상하세요. 갑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고 여러분 요 갑이라고 하는 거는 갑을병정 앞으로 이제 아마 민법 하셨겠지만은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이거 갑을병정. 너무 지겨워. 그래서 다른 걸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을병정이에요. 자, 갑이라고 하는 분은 어디 살고 있어요? 서울시 노원구.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의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다 생각을 하세요. 상상. 자, 근데 2023년도 6월 30날 돈 많이 벌어서 강남구에 있는 주택을 자, 이제 요거 처음에 어색할 거예요. 돈 주고 샀다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유상 승계 취득하였다. 1년 내에 나올 겁니다. 유상 승계 취득하였다. 여러분 승계 취득이 뭐예요? 승계 취득. 원래 저 사람 거였는데 내 거가 되는 거죠. 승계했다. 자, 근데 공짜로 갖고 왔다. 돈 주고 갖고 왔다. 돈 주고 갖고 왔다. 유상 승계 취득. 아니 그럼 무상 승계 취득도 있나요? 네, 무상 승계 취득도 있습니다. 우리 무상 승계 취득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죠? 무상 승계 취득인 경우. 선생님 앞에 있으면 어쩔 수 없어. 예. 무상 승계 취득은 어떤 경우예요? 응? 아니 그러니까 누구 집인데 공짜로 갖고 왔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증여, 그렇죠. 증여. 자, 또 상속, 그렇죠. 상속 증여. 시키는 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상속 증여. 이게 전에도 보면은 앞에 분들 이렇게 시키니까 점점 뒤로 가요. 그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자, 상속 증여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는 이제 1년에 말씀드릴 거예요. 취득세 뭐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취득하면 취득세 내죠.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 주고 샀든 상속을 받았던 증여를 받았던 그리고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거, 상속받은 거, 증여받은 거 말고 부동산 취득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죠? 자, 아버님 뭐죠? 원시. 그렇죠. 오케이, 원시 드리겠습니다. 원시가 뭐래요? 원시가? 짓는 거 내가 갖고 있던 땅에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일체의 취득에 대해서 무조건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내야세금이 뭐냐면 취득세예요. 그렇죠. 자,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돈 주고 샀던 상속받았던 증여받았던 심지어 당신이 지었던 무조건 네 거가 됐잖아. 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 과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이면 취득이지. 돈 주고 샀던 상속받았던 증여받았던 네가 지었던 이걸 뭐하러 구분하는 이거 구분하거든요.
취득세 신고할 때 어떻게 취득했어요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체크하게 돼 있어요.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 원시냐. 이거를 구분하는 목적은 또 뭘까요? 아, 이거 왜 구분해? 어차피 돈 주고 사던 물려받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율이 달라요. 세율. 그렇죠. 오케이. 자, 이게 취득세 세율 있죠? 자, 이게 다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돈 주고 사게 되면은 취득세가 한 4%쯤 돼요. 4%. 그런데 상속받으면 2.8%예요. 증여받으면 3.5%예요. 다 달라 이게. 똑같은 물건을 두고서 취득 원인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나는 노원구에 살고 있으면서 6월 30날 서울시 강남에 있는 집을 돈 주고 샀다. 자 취득가액은 5억 원이고 자 요건 지울게요. 이게 왜 나왔냐면 자 1주택 어떤 사람이 집을 샀는데 첫 번째 주택인 경우도 있고 난 집이 또 있어. 두 번째인 경우도 있고 두 개 있어서 세 번째인 경우도 있죠. 요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만 그래요. 주택만. 주택을 돈 주고 샀을 때 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는 7월 30일 날 했다. 자, 그려지시죠? 노원구에 살면서 강남에 있는 집을 5억 돈 주고 샀는데 자, 6월 30날 샀지만 등기는 한 달 있다가 7월 30일 날 했고 나는 첫 번째 주택이다 이 얘기예요. 이거 됐죠? 자, 무슨 세금 내야 된다? 취득세. 근데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세율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무상일 때 원시일 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되죠? 이거 어렵지 않죠? 자,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이것만 물어보는 경우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금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국세.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무슨 세? 지방세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안 돼요? 하지 마. 네. 어느 날 아파트 1층에 우체통이 있어요. 자, 근데 거기 보니까 강남 세무서라고 돼 있어 무슨 고지서가 나와 있어. 강남 세무서. 이거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예? 요거 국세입니다. 자, 국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해요. 세무서에서 부과해요. 세무서. 자, 강남 세무서, 노원 세무서, 뭐 종로 세무서 이거는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은행 지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는 국세를 거두는 기관은 국세청이에요. 근데 국세청은 서울에 하나밖에 없죠. 전국에 근데 이제 국세청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냥 지점 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국세청 산하의 기관이니까 국세를 거두는 기관은 세무서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우체통에 이렇게 보니까 노원구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건 무슨 세? 지방세. 그렇죠. 오케이. 자, 대표적으로 구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시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자,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건 지방세, 세무서에서 거두는 거는 국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이것만 알고 가셔도 굉장히 성공하신 거예요. 아, 이제 보니까 세금이 두 종류가 있었구나.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국세를 거두는 기관은 국세청인데 하나밖에 없으면 불편하니까 동네마다 지점 뒀다. 그러니까 세무서는 국세청 산하기관이에요. 그리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뭐가 왔다. 이건 지방세 내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맞아. 잘하시니까. 취득세는 그러면 국세일까 지방세일까 이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국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거고 이게 지방세라고 하면 구청에서 부과할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 먼저 아셔야 돼. 자, 취득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응? 자, 국세인 것 같다. 오, 취득세 국세 중요하니까 그렇죠? 자, 지방세인 것 같다. 네, 지방세가 맞습니다. 오케이, 지방세 맞아요. 자, 요거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오케이. 자, 그러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부과하는 건 이제 됐어요. 그렇죠? 아, 취득세는 이제 보니까 세무서에다가 내는 게 아니라 구청에다 내는 거예요. 자, 근데 구청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노원구청이 나오고 강남구청이 나와요. 강남구청. 야, 그럼 노원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할지 아니면은 강남구청에서 부과할지. 자,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람의 주소지는 노원구입니다. 근데 정작 그 취득하는 물건이 있는 데는 강남구예요. 지방세니까 구청인데 이건 구청 중에서 어디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노원구인 것 같다. 자, 강남구인 것 같다. 진짜 잘하시네, 여러분. 자, 맞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강남구청에다가, 그렇죠. 오케이. 자, 결국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물건 소재지라고 합니다. 네, 물건 소재지예요. 자,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게 맞기는 맞지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아니라 어디? 물건이 있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진짜 성공하신 거예요. 이제 보니까 취득세를 내는 건 알아. 아,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는 건 알겠는데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되고, 지방세. 지방세니까 구청에. 구청인데 내가 우리 동네 구청이요, 물건 있는 구청이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럼 내가 만약에 돈에 좀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나중에 되면은 제주도 가 살고 싶다. 나중에 되면 강릉 가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그럼 제주도에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럼 취득세 내야 되죠. 나는 지금 여기 만약에 동작구에 살고 있다라고 할 거예요. 동작구청에 신고하는 거다, 제주도에다 신고하는 거다. 제주도에다가 세무서에 신고한다,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한다.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나 아니면은 고지서로 받는 세금이냐,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자, 두 번째, 내가 신고를 해줘야 되는 세금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로 받는 세금인지. 이렇게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세무서로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고지서로 날라오는 게 있고, 내가 직접 세무서 가서 신고해야 되는 게 있고, 구청도 마찬가지. 구청에서 고지서로 날라오는 게 있고, 내가 직접 신고를 해줘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취득세를 직접적으로 고지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되게 민주적인 방법이에요. 당신이 얼마 주고 취득을 했는지 일단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면 내가 실제 5억 주고 샀는데 취득가액을 3억이라고 그냥 과소해서 신고한 거예요. 그럼 이대로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인정돼. 일단 인정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겠어요? 조사하겠지. 조사해봐서 진짜 가격이 만약에 아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추가분에 대해서 추징합니다. 원금만 추징한다, 가산세를 더한다. 가산세를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할만해요? 덥죠? 더워가지고 졸리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으니까. 더우니까. 이게 더워. 아니면은 나는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중요합니다. 내가 강남에 있는 집을 사서 강남구청에다가 내가 직접 5억짜리를 샀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거는 알겠는데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될까 얘기해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될까? 자, 이것도 1년 내내 나올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모르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예요. 오케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오늘 좋은 거 많이 알아가신다, 그죠? 아, 취득세는 지방세였구나. 우리 동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 있는 데가 중요하구나.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해줘야 된다. 왜? 과세관청에서 이걸 몰라요. 얼마 주고 취득했는지 일단 직접 신고해봐. 과소 신고해도 일단 넘어가요. 하지만은 조사 결과 잘못된 금액이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가산세까지 더해서 추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일부터 6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계신 선생님. 눈 아파. 예. 자, 그럼 취득일. 이게 취득일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6월 30일이다라고 하는 날짜도 나오고 등기한 7월 말이다라고 하는 날짜도 나와요. 이때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그러면 6월 30일. 자, 6월 30일은 무슨 날일까? 그러면 이게 6월 30일. 이거 6월 30일 취득했다며요. 그 6월 30일 날이 뭔 날이요? 잔금. 오케이, 잔금. 어우. 혹시 집을 사본 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답을 잘하십니다. 여러분 계약금 주면 취득한 거예요? 아직 멀었어. 중도금 주면 취득한 거예요? 아직 멀었어. 잔금 주면 내 거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 걸로 안 해왔다 하더라도 잔금만 치렀으면 사실상 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요 날도 중요하지만 원칙은 사실상 잔금이래요. 사실상 잔금이에요. 이날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당신 거가 됐으니까 취득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잔금은 6월 30일 치렀는데 친구한테 돈 주고 산 거예요. 자, 친구야. 이거 내가 이제 잔금, 너 내가 잔금 안 줄 사람은 아니지. 알지. 왜? 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오케이. 자, 등기를 5월 말에 했습니다. 여러분 취득일이 6월 말일까 5월 말일까 이 얘기예요. 자, 이때 언제일까요? 5월 말. 자, 결국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그렇죠. 오케이. 사실상 잔금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등기 등록일과 둘 중에 빠른 날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우리 동네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물건 있는 데 신고하는 겨.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 신고하는 겨. 언제까지 신고한다?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하는 거다. 60일 내에 직접적으로 신고한다. 과소 신고에도 일단 넘어가지만 조사 결과 걸리면은 가산세까지 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됐죠? 자, 그다음. 그럼 대충 얼마쯤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얼마쯤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울게요. 일단은 여러분 요 5억 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는 맞아요. 이게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을 사기는 샀지만 취득가액은 5억 주고 샀죠. 자, 근데 우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거 왜 발표하죠? 되게 재산세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시가 표준액. 똑같은 집에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3억 원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3억 원, 3억 원. 근데 이걸 5억 주고 산 거죠. 여러분 땅도 개별 공시지가 3억짜리 땅을 5억이나 6억 주고 사잖아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취득세는 이거에 대해서 과세할까, 요거에 대해서 과세할까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렇죠? 기준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율은 자, 요거는 이제 1%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집을 돈 주고 사게 되면 1에서 3%의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할게요. 요거는 그래서 6억이 안 되면 1%만 내면 되고 9억이 넘으면 3%를 내야 됩니다. 6억부터 9억 사이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요, 전부 다. 고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6억이 안 된 집이다 이런 경우에는 1%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취득세의 계략적입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물건 소재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요게 취득세다. 그리고 물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원인에 따라서 요 세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요거는 반드시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 네가 얼마짜리를 취득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격입니까? 또 그렇진 않아요.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돈 주고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상속받은 경우에는 요거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 질문. 없죠? 예, 요거를 이해했으면 굉장히 큰 거를 이해한 겁니다. 첫째,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국세는 아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 소재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한다. 이게 취득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갑이라고 하는 분은 2023년도 6월 30일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택을 이제 5억 주고 샀죠, 그때. 이걸 담보로 에듀윌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요 분은 요렇게 이제 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은행이죠. 예, 이렇게 이제 은행에서 이거 옛날에 이제 5억 주고 샀어요. 5억 주고 샀고,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3억 원이고, 자, 요 분 요거 어디 있냐면 요거 이제 강남구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노원구에 살고 있다. 하나 더 하면 은행은 만약에 구로에 있다라고 할게요. 네, 구로구에 은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림은 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도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때도 내는 세금. 이게 이제 이름하여 등록명세라고 말을 해요. 등록명세. 여러분 이제 어제 그 공시법 선생님 등기법 아직 안 한 거죠? 예, 등기부 등본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오케이. 자, 요 집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상에 지금 소유자가 갑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 등기부 등본 떼보면 거기에 소유자는 갑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권리를 취득한 거냐면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권리를 취득을 한 겁니다. 소유권이다. 됐죠?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할 때는 취득세만 내면 끝났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을 받게 되면 이 대출 그냥 해줍니까? 아니면 뭐를 설정합니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뭐를 설정? 저당권. 그렇죠. 자, 저당권. 네,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집에 대해서 소유권은 갑이 갖고 있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은행이 취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소유권은 갑 거,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은 은행. 저당권은 뭐다? 아니 그냥 대출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 담보 잡힌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돈 빌려주는 대신에 이게 저당권이라는 거 딱 설정해 놨다가 돈 못 갚았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경매에 붙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등기부등본상에 뭔가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좀 해주면 되는데 등기소에서는 이거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딱 내밀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저기 혹시 세금 내고 오셔야죠. 뭔 세금? 등록명세 내야 이거 해드릴게요. 이거예요. 자, 등록명세는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사항이 있죠. 요거를 기재를 해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야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록명세입니다. 면허란 말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대부분 이제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등록세라고 불렀죠. 근데 이름이 지금 두 가지 합쳐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두 가지로 나뉘는데 면허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사항을 기재할 때 그냥 좀 해주면 되지 꼭 등기소에선 세금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등록면허세예요. 됐죠? 자, 아까 취득세는 뭐 했다고 내는 세금이다. 취득, 소유권을 취득했다고요. 소유권은 생겼다고. 자,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기부등본상에 뭔가 다른 권리가 하나 더 들어갔네?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나옵니다. 아니, 이것도 그러면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부터 이제 먼저 보셔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이거. 국세 같으면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는 거고 지방세 같으면 구청에다 신고하겠죠. 자, 이거 똑같이 지방세입니다. 자, 그럼 지방세면 노원구에 신고하는 거예요, 강남구에 신고하는 거예요, 은행이 있는 구로구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달리죠. 어디? 지방세면 항상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건 소재지. 지방세는 언제나 물건 소재지입니다. 구가 이렇게 세 개 나오는데 물건 소재지. 강남구에 가서 신고한다. 이것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강남구청에 신고합니다. 강남구청. 어려우세요?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오늘 이게 첫 시간에 하는 이제 처음부터 여기 요 1시간 동안 내용만큼은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면 더 좋아요. 암기하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예요. 그러면 누가 낸다, 누가? 예, 자, 갑이 낼까, 은행이 낼까 이 얘기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상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대출받는 갑이 내는 거다. 아니다, 은행이 내는 거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갑이 낼 것 같다. 대출받을 때 지금까지 냈으니까 그렇죠. 갑. 은행이 낼 것 같다. 나머지는요. 모르겠다. 그죠? 은행이 냈네. 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요. 자, 누가? 저당권자. 네, 은행이 내는 거죠. 아까 우리 소유권 갖고 있는 건 누구? 갑. 그러니까 취득세를 갑이 냈어요. 지금은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내요. 나 지금까지 대출 받으면서 이거 은행이 내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원래는 은행이 내야 되는데 차주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가시켜놓은 겁니다. 예? 자, 질문 좀 이따가 이제 저당권자인 은행이 냅니다. 이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아, 납세의무자 자체가 무슨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집에다가 저당권만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을 임대해 주면은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땅에다가 지역권, 지상권, 무슨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 5만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항상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이것도 지방세다 보니까 물건 소재지. 자, 강남구청에다가 신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의 뭐랄까 약간 꼬붕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특징이 취득세하고 비슷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취득세 국세였어요, 지방세였어요? 취득세, 지방세. 주소지가 중요했다, 물건이 중요했다. 물건 소재지가 중요했다. 세무서에 신고했더라, 아니면 구청에 신고했더라. 구청에. 자, 언제까지 신고했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자, 등록명세. 소유권 말고 기타 나머지 권리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명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내 거가 됐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 5만 가지 다른 권리 생기는 거는 등록명세만 내면 돼요. 이것도 지방세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물건 소재지에다가. 이것도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항상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사람 무슨 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권자, 지역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얘는 도대체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1년 내에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기 등록 전까지. 우리 아까 취득세는 언제까지였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얘는 등기 등록 전까지. 자, 등기 등록 전까지란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등록명세 안 내면 등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등기소에다가 영수증 같이 첨부해서 내야만 그래야만 등록을 해줍니다. 이거죠.
아유 나중에 낼 거예요. 내겠어요? 안 내지. 등기하면 끝났으니까 등기 등록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충 세액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건데 세액이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잘하시니까 아니 안 잘해요? 안 잘해. 자 항상 얼마 곱하기 세율 요게 세액이에요. 세액. 그러니까 요건 이제 세율이죠. 세율. 세율. 자 얼마 곱하기 세율하면 세액인데 지금 금액이 두 가지가 나오죠. 취득가액 5억도 나오고 자 이거 3억도 나와요. 5억 곱하기 몇 프로일까? 3억 곱하기 몇 프로일까? 이거 얘기해요. 5억 곱하기일까? 3억 곱하기일까? 3억이죠. 여러분 이거는 취득세 때 취득가액 5억 주고 취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지만 아니 이걸 담보로 대출 받을 때는 지금 저당권 아닙니까? 저당권은 부동산 가격의 한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치를 담보 잡고 있는 거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치를 담보 잡고 나는 3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좀 실무 얘기지만 은행에서 3억 빌려주면 딱 3억 원어치만 설정해요? 좀 여유 있게 합니다. 그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 이제 안 날 거에 대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거는 3억 원 이게 중요하죠. 3억 원 곱하기 그리고 등록명세는 거의 90% 이상이 0.2%입니다. 90% 곱하기 0.2. 3억 곱하기 0.2% 60만 원. 얼마 안 되네. 그렇죠? 자, 이거를 누가 낸다고요? 저당권자인 은행이 냅니다. 저당권자인 은행. 요것도 등록명세 할 때 지문 하나 정도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절대로 이거 차주 아닙니다. 이거는요.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근데 뭐 질문? 예. 저당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서 대출 같은 거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등록명세 안 내죠. 그거는. 이거 나중에 취득세 때 설명드릴 거예요. 옛날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취득하면. 근데 그랬더니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등록만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합쳐졌어요. 취득세. 지금은 취득세만 걷습니다. 이건 나중에 취득세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어렵다. 부담스럽다. 없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다음. 자,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갑 2023년도 6월 30일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택에 대해서 자, 이게 보유세인데 2024년도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4년도 분에 자, 보유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취득가액은 5억 원이고 자, 아까 말했던 시가 표준액 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을 1년에 한 번씩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은 3억 원이래요. 여러분 되게 이렇게 공시 가격보다 시가 높죠? 취득가액 5억일 거예요. 이때 보유세를 내야 됩니다. 이때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재산세죠. 그렇죠. 오케이. 재산세입니다. 야, 부동산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 등기부등본상 이거 또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등록명세 또 내야 되고 그리고 갖고 있으면 갖고 있다고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한 번만 내면 될까요? 아니면 매년 낼까요? 매년 냅니다. 갖고 있는 동안에 매년 내는 거예요. 이게 재산세. 자, 그러면은 이것도 국세일까 지방세일까 이거예요. 자, 우리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였다 보니까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줬죠. 자, 그럼 얘도 국세일까 지방세일까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국세라고 하면은 세무서에서 고지가서가 나올 거고 지방세 같으면 구청에서 나올 겁니다. 자, 얘 어디예요? 이것도 지방세. 오케이. 자, 물건 소재지. 여러분 이 지방세는요. 내 새끼들에 대한 그 애착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 입장에서는 아니 노원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소유, 내 범위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고 나한테 세금 내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한 내가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세금을 거둘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지방세는 내 범위에 있는 그래서 물건 소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취득세하고 차이점. 납세 의무자는 누구였어요? 납세 의무자는 갑이죠, 뭐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문제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 내내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2024년도 동안에도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2024년도 중간에 만약에 팔았다고 볼게요. 이러면은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뭔 얘기냐? 어쨌든 간에 특정한 날짜에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1년치를 과세하는 게 맞는 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문제 없는데 중간에 팔았다. 아니면 중간에 취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압수의무자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맞을까요? 안분 계산한다. 이거는 아니다. 특정 일자만 갖고 있으면 1년치를 낸다. 그게 맞습니다. 자, 특정 일자가 언제냐면 6월 1일입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6월 1일째. 엄밀히 따지면 일할 계산을 하든 안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인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재산세 몰라. 그냥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년치를 몰빵을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1년치를 몰빵을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올해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기 싫어요. 올해분 재산세. 이제 막 정 떨어졌어. 이 집에 대해서. 그럼 팔려면 언제 팔아야 돼? 6월 1일 되기 전에 5월 말까지. 맞아요. 그리고 올해분 재산세라도 조금 세이브하고 싶어요. 그럼 언제가 지나서 사야 돼요? 6월 1일 지나서. 그렇죠. 그 얘기. 요거는 여러분들 좀 잘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지막 연도까지 이걸 내기 싫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5월 말까지 팔아야만 그해 재산세 안 나오고, 그리고 최소한 첫 해분에 대해서 내기 싫다. 6월 1일 지나가지고 사시는 게 맞습니다. 맞죠? 자, 근데 그건 나만 알고 있다, 쟤도 알고 있다. 쟤도 알고 있다. 이제 그게 문제죠. 오케이.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얘는 뭘로 부과한다? 고지서로 부과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고지서로 부과할 때 내가 옛날에 작년도에 5억 주고 상가격 곱하기 세율을 곱할까요? 뭔 얘기야? 매년 정한 네 부동산 가격인 시가표준액에다가 세율을 곱할까요? 시가표준액이에요. 시가표준액. 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하고만 비교할게요.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똑같은 지방세 맞아요.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부과를 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내가 얼마 주고 샀다는 거를 직접 신고를 해줘야 되고, 근데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건 이 가격이 아니라 진짜 취득한 가격이에요.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내내 내기 때문에 이 집을 만약에 5억 원을 20년 전에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매기게 되면 시가 반영을 못하죠. 그래서 취득한 가격은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매년도 부동산 가격을 과세관청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럼 얘는 5억 곱하기 세율이 아니라 얼마 곱하기 세율? 3억 곱하기 세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억 곱하기 세율이다. 취득한 가격이 한 개도 중요하지 않다. 자, 그리고 취득세는 직접 신고. 자, 얘는 고지서로 부과한다. 고지서로 부과한다. 요거 큰 차이점 아시겠죠? 얘는 왜 이걸로 부과한다고요? 취득 가격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가격이면 어떡해. 그거 갖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매년 부동산 가격을 평가해서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1년 내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고지서로 날라오면 납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납기. 예, 자, 재산세는 언제 나올까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산세 두 번 나와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1년의 재산세는 두 번 걷어요. 두 번 걷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7월 달에 걷는 거는 주로 뭐냐면 우리 건축물 있죠? 네, 건축물분 재산세가 주로 7월 달에 나옵니다. 자, 근데 9월 달엔 주로 뭐가 나와요? 토지분 재산세가 나와요.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상가 건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자, 우리 선생님들 상가 건물 어디 갖고 싶어요? 응? 강남에. 그렇죠. 오케이. 네, 강남에. 네, 강남구의 상가 건물. 자, 강남구 몇 번 출구? 1번 출구 바로 앞에. 와, 대박이죠. 그럼 얼마였지? 자, 요거는 7월에 나와요. 요거는. 자, 그래서 아니 7월 달에 재산세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에요. 와, 그럼 500만 원이면 이거 얼마 안 되네. 근데 그게 당연히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것만 나온 거, 위에 있는 것만. 자,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자, 이게 1,000만 원 나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렇지. 자, 땅에 대해서는 9월, 건물에 대해서는 7월이에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건축물, 내가 상가 건물 갖고 있는데 재산세가 500이네. 그건 요것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리고 9월 달에는 땅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주택은요. 주택은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이 있죠. 주택. 요것도 엄밀히 따지면 요거 따로 계산하고 요거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나중엔 말씀드리겠지만 요 시가 표준액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꺼번에 발표를 해요. 자, 결국 내가 어디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집에 대한 공시 가격이 만약에 5억이라고 치면 그 5억은 이것만 5억이 아니라 땅까지 5억이에요. 근데 재산세를 따로따로 계산하면 일을 2번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전체에 대해서 3억이라고 발표를 했잖아. 일단 세금 계산하자. 그리고 둘로 나누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자, 다시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근데 주택은요. 시가 표준액 자체를 한꺼번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일단 계산한 다음에 얼마씩? 2분의 1씩 이렇게 받는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점점 표정이 안 좋아져 근데 점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요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편한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거를 어디를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되죠? 이렇게. 요까지만 쉴 거예요, 여러분. 네. 40분이 지나갔네.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40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집중도가 확 떨어져요. 항상 그래. 자, 이거 보시면 되고. 그럼 세액대충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액대충 얼마나 될까? 자, 우리 아까 5억 곱하기 세율이다, 3억 곱하기 세율이다. 3억 곱하기 세율이다. 취득세는 취득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자, 그리고 요것 좀 알고 계세요. 항상 세금은 곱하기 세율 하게 되면은 요거 산출세액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산출세액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앞에 곱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요것도 1년 내에 나올 거예요. 과세표준이라고 말을 해요. 과세표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액이에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액. 자, 결국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이었다, 시가표준액이었다. 사실상 취득가격이에요. 자,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이었다, 시가표준액이었다. 시가표준액 얼마 주고 취득했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 매년 부동산 가격을 내가 발표해서 거기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고지서로 보낼 거야. 고지서를 보낼 때는 2번 보낸다라고 했죠. 7월에 보내는 것도 있고 9월에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자, 7월에는 주로 무슨 재산세가 나온다? 건축물분 재산세가 나온다. 자, 9월엔 주로 뭐가 나온다? 토지분 재산세가 나온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가표준액을 한꺼번에 발표하니까 일을 2번 하지 않게 그냥 계산해. 대신에 반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 7월 달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 나왔대. 야, 우리 집 얼마 안 나왔네요. 얼마 안 나온 게 아니라 9월 달에 또 나와요. 이거 똑같이. 똑같은 금액이 또 나옵니다. 자, 하지만 상가 건물 갖고 있으면 7월에 나오는 재산세, 9월에 나오는 재산세가 똑같아요, 달라요? 상가 건물은 다르죠. 상가 건물은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근데 집은요, 똑같습니다. 7월하고 9월하고 80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세액은 자, 중요한 거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억 시가 표준에 3억 원에다가 세율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4%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0.1에서 0.4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세 가지는 지방세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의 중요성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중요하고 하나는 신고하는 세금, 하나는 고지서로 받는 세금, 하나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 중요하고 하나는 시가표준액이 중요하고 자, 그리고 고지서 같은 이렇게 신고하는 거는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요거는 7월과 9월에 고지서로 날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10분 쉬었다가 11시 할게요. 이렇게.